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집중력의 문제는 중요하지요. 집중력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공부 또는 일, 그래서 능률도 오르고 당연히 성과도 좋겠죠. 많은 시간 공부하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공부 내용이 머리에 입력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필요할 때 기억도 나지 않지요. 그래서 투입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집중력이 부족해, 집중력이 없어, 또는 머리가 나빠,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에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로는 밤도 새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 날이 새네? 벌써 식사 시간이 지났네? 벌써 약속 시간을 놓쳐버렸어. 벌써 몇 정거장이나 지나버렸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낚시를 할 때, 등산을 할 때, 또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화초를 가꿀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읽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춤을 출 때, 명상을 할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이처럼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고 집중하지요. 그 집중력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내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높은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기는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것은 입에 넣고 그것을 깨물고 빨고 할지요. 뭐든지 먹으려고 해요. 호기심이 가득 차서 두리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뭐라도 잡고 그것을 일단 입에 넣고 핥고 빨고 또 깨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해서 잘 씹히거나 또 부드럽거나 또 맛이 있거나 냄새가 좋거나 그러면 그걸 먹지요. 나중에 배탈이 날 값이라도 일단은 먹어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배탈도 나지 않고 또 그것을 인해서 뭔가 기분이 좋다면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기억을 했다가 또 그렇게 먹죠. 반대로 딱딱하거나 아니면 씹을 수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입에 넣어서 삼키거나 핥거나 빨거나 할 때 고통스럽다면 맛이 없다면 제대로 씹히지 않는다면 뱉어내버리겠죠. 그리고 냄새가 고약하다면 가까이 가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다음에 같은 것을 보거나 만지게 될 때 더 이상 만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버리거나 오히려 던져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잡히는 대로 입에 넣고 그리고 만져보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기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까요? 5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크면서 이제 말을 배웁니다.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묻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뭐 하는 거냐, 저건 뭐 하는 거냐. 그때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고 반짝반짝합니까?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동자고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게 되면 그 답을 듣는 그 아이의 또 눈동자를 보십시오.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집중력을 발휘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높은 집중력이 있었고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물을 배우고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후에 학교 다니면서 그런 높은 집중력이 어디로 갔을까요? 왜 공부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중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 집중력 좀 높여주세요. 하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집중력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 하고 물으면 책상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10분도 못 앉아 있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를 뒤지고 TV를 보고 아니면 들어눕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등등등등 도대체 공부를 못합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없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그 대상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요? 재미없으니까요. 재미없는 일이 어떻게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일, 재미없는 일에 제대로 집중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요. 재미없는 일은 10분만 해도 지겨워요. 가기 싫은 곳은 100m도 못 갑니다.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10km도 갈 수 있고요. 더 먼 곳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흥미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공부는 재밌는 것이거든요. 또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새로운 사물을 익히고 이름을 알고 또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또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고 할 때 높은 집중력도 발휘하지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게.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섭니다. 넘어지면서도 또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니까요. 좋은 노래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배우고 또 문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춤을 배우고 싶은데 한 단계 한 단계 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롭습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데 자판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스크린에 뭐가 찍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내가 직접 찾아내어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재미있습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미있으니까요. 공부도 이렇게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을 하려 하니까 집중력이 발휘가 되지 않죠. 따라서 집중력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집중력이 부족하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일에 또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에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을 뿐입니다. 집중력이 없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발휘해야 할 일에 이제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